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채 12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12시간 뒤에, 11시간 뒤에 윤석열 대통령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나서 그 전까지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던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 평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그런 것들이 점점 확고해졌는데, 과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 그리고 그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질, 지금까지 선전된 것처럼 이루어질 이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야 될까, 무제한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과연 기존의 생각을 바꿀까? 아니면 기존의 생각이 더 확고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 사과는 여러분들 사과는 당연한 거고 그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때늦었다.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과 외에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참 여러분들 참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정권이 위기를 맞고 어떻게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국정평가, 국정 운영, 부정평가 그 1순위 1위 요인으로 꼽히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가장 국민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안 역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배우자, 자기의 부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까지 내놓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서글프고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만들어 놨는지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그 전에 뭐 외교, 의전 이런 거를 제외한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저께 영상을 올려서 그걸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대 대통령 또는 역대 대통령들의 배우자의 그런 행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의 그 과한 행보 김건희 씨의 그 뭐랄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민심으로 봤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보들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김건희 씨가 과연 여러분들 외교 사절로 해외에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정말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말 국익을 훼손하는 그런 외교 사절이라고 한다면 물론 김건희 씨는 외교 사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자기의 배우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배우자가 외국에 나갈 때 대통령 자격으로서 꼭 필요할 때 나가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냥 같이 동반해야 될 뿐 그냥 뭐 자기의 배우자가 외국만 나가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김정숙이 말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습니까? 김정숙이도 같이 안 따라 나간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도 이 김정숙 씨가 얼마나 우리 국민한테 소위 말해서 국민 밉상으로 찍혔는지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 한번 상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 친윤 세력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친윤 세력에 동조하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친윤 지지층? 이런 사람들도 이 온라인상에서 그런 댓글들을 달고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 부인이 외국에 나갈 때 그거 안 하면 외교가 되겠느냐? 그거 국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도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대통령, 이 국가 정상한테 배우자가 없다? 또는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여러분들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그 국가의 수준이 어떻단 얘기입니까? 그럼 대체 그 대통령과 그 국가 정상과 그 국가 정상을 보좌하는 참모들 그리고 또 이 해당 협상을 갖다가 추진했던 이 실무진들은 그 실력이 어떻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살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안 나가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국가대표 자격으로 해외에 나가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국익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배우자가 없었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우리나라 외교가 처참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보다 뭔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거를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냥 체감상, 느낌상, 그리고 이 기억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았고 오히려 더 국제사회에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이어졌고 그런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도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그게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그런 측면이 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이 소위 말하는 미중 갈등이 지금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도 점차 이렇게 심화하고 있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외교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보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배우자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나갔습니다. 혼자 나가서 별의별 외교를 다 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나쁜 점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잘 안 됐고 우리나라 국익을 지킬 수 없었다. 우리나라 국익이 제대로 증진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 외교 의전 이런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야 된다. 이번에도 에이펙 할 때도 따라 나가야 되고 G20 할 때도 따라 나가야 되고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도 따라 나가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김건희 씨가 안 나가면 우리나라 외교가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자격과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도 이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 뭡니까? 멤버 유지입니다. 멤버 유지.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고 또 외국에서 심지어는 그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그 국가에서 그 현지 매체에서 이 대통령 상대국의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거의 뭐 사기꾼이라는 식으로 탈세, 표절 그다음에 주가 조작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거 이런 대상이 여러분들 외국에 나갔을 때 과연 우리의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씨라는 그 개인적 특성을 봤을 때 굳이 따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라는 사람이 오늘 이런 소리들을 늘어놨습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지적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이런 자들을 쳐낸다는 게 어떻게 이철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 자의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박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자들이 이 정권의 핵심으로 지금 분류되는 실세로 분류되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타파를 하고 정말 제대로 된 안목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의 직원과 고언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만한 소리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위기는 자초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현재 배우자 문제로 이 정도의 정권의 위기가 초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이철규가 뭘 하겠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정상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배우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정상 회귀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미 이것과 전혀 배치되는 전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정상 회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대통령을 대체 뭘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찐윤이라고 하려면 뭡니까?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옹호하고 보호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갖다가 치켜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 입에서 김건희 씨가 이 외교 활동을 김건희 씨가 왜 외교 활동을 하냐 그 말입니다. 김건희 씨가 외교관입니까? 또는 외교관에 준하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까? 또는 어떤 특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외교 활동을 하냐? 단순하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반하는 건데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통령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대체 이 이철규라는 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체 지금 뭘로 보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철규 또 뭐라 그랬냐? 당내 일부 당직자들께서 외교활동까지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국빈 방문 내지는 정상외교에 나서는데 거기에는 대통령의 외교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배우자 활동도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배우자가 굳이 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형식의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자외교를 한다든지 실무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정말 실무적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갔다 오는 거 그런 거에 왜 대통령의 배우자가 굳이 따라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건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여러분들 대통령 배우자가 외교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으면 정상 외교가 되지 않는다는 이철규의 논리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요만큼이라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전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상 외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철규 뭐라 그랬냐. 과거 이제 김정숙 씨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타지마를 갖고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모셔서 직접적 정치 행위나 마찬가지인 활동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지적을 했느냐? 기준이 보편적이고 평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철규라는 사람은 대체 그동안에 눈 닫고 귀 막고 살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김정숙이가 여러분들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에 갔습니다. 타지마할 관광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웬만한 언론 매체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좌파 매체들, 그때 당시에 문재인을 추종하는 언론 매체들은 그런 거 없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언론 매체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이 고소까지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인지 고발인지 제가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었습니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저도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철규가 누구 하나 지적을 했느냐?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철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기준이 보편적이고 평등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김정숙이가 얻어먹은 그런 비판과 이런 비난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김건희 씨 이런 거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서야 언론 매체들이 정말 이 김건희 씨 문제를 제대로 여기서 해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지겠구나.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말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어떤 정치적인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정치적이라니까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해한다, 해친다. 그래서 이 나라가 안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헌정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좌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재명의 대권 가도를 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걸 갖다가 침묵한 측면도 있었고 외면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진다는 생각에서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이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악마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그 다음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백가증명식으로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철규가 이런 얘기 또 했지 않습니까? 김정숙이가 국내 10대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모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10대 재벌 총수들,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CEO, 최고 경영자들을 불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 타고 인도 가서 타지마할 관광하고 이럴 때보다 기사가 적긴 했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있었고 칼럼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 지적을 했냐고?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규라는 사람은 정치를 꽤 오래 한 사람인데, 그리고 경찰에 있을 때 정보국장도 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그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 갖다가 민심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지금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지적을 했느냐? 전 여기에 대해서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지적했습니다. 저 지적했었고 지금 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그런 역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할 바도 없지만 기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마치 자기가 정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자기가 마치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그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듯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줄곧 비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저야말로 기준이 보편적이고 정말로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저 문재인 때 김정숙 씨 어마어마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잣대로 김건희 씨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이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 대통령 부인의 역할에 대해서 썼을 때 얘기할 때 인용했던 제 칼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김정숙 씨가 청와대로 국내 10대 기업 그 CEO들을 불러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한 거였습니다. 언제냐면 2019년 6월 22일 날 쓴 칼럼입니다. 그걸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입증입니다. 인증입니다. 인증. 제가 한번 예전에 읽었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벼슬이 아니다. 김정숙은 왜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나? 라고 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가 20일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댓글로 네가 보수라면은 김건희라고 하지 말고 김건희 여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문재인 때도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한테 김정숙 씨라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기사이지 않습니까? 기사에도 김정숙 씨라고 썼습니다. 김정숙 여사 이런 말 안 썼습니다. 왜? 여사는 개인의 그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냐? 존중을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김정숙 씨를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 문재인의 부인으로서의 김정숙을 여사라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사라는 게 뭡니까? 남의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말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김정숙 씨한테 김정숙 씨라고 했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사 CEO급 인사들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오찬 참석자는 히트 상품 제조기 삼성전자 TV 부분 성장의 1등 공신 등으로 불리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형희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오찬 회동은 김정숙 씨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싶어서 주민된 자리였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지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려는 목표 아래 해당 기업이 이윤의 일부를 사회 문제 해결 등에 지출하는 일을 말한다. 이는 해당 기업의 무수한 전문가가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진이 판단에 실행되는 사업이다. 이름은 사회공헌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셈법에 따라 추진되는 홍보 사업이란 얘기다. 자신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심으려는 기업들의 경우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이런저런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사회공헌은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사안인 셈이다. 이를 대통령 부인이 장려한다고 해서 촉진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분단위로 움직이는 바쁜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았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 영 부인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다.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종칭이다. 그럼에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첫 화면의 최상단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씨의 사진과 이력이 뜬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쳐봤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김건희 씨가 나옵니다. 김건희 씨. 김건희 씨가 2023년 10월 3일 날 본인이 참여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라고 나옵니다. 영부인이 직업도 아니고 영부인이 어떤 직함도 아니고 영부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부인을 높여서 이르는 존칭인데
김건희 씨가 참여한 이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에 김건희 해놓고 영부인이라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5,100만이 있으면 그중에 절반이 여성 아닙니까? 그 여성들 중에서 기혼 여성들은 다 영부인입니다. 남들이 부를 때. 그러면 왜 김건희 씨만 나오냐 그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로 짜증스럽습니다.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의 성명 앞엔, 여기서 말하는 김 씨는 김정숙이를 가리킵니다. 김 씨의 성명 앞엔 영부인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마치 대한민국의 영부인은 김 씨 한 명만 있는 것처럼, 또는 영부인이 무슨 공식 직책이라고 여기게 한다. 대통령 부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불과하다. 현재 김정숙 씨에게 주어진 대통령 부인이라는 호칭은 민법상 성립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따른 것일 뿐 별다른 벼슬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 6월 22일 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철규는 지금 뭔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거 저만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쏟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쇄도했습니다. 법물 터지듯이 김정숙이를 비판하는 기사가, 칼럼이 쏟아졌다 그 말입니다. 근데 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느냐. 정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보편적이고 평등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 김정숙이가 그렇게 했던 걸 갖다 비판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비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편파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비판하는 겁니다. 똑같이 문제다. 김건희든 김정숙이든 나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 공세도 아니고 마녀 사냥도 아니고 악마화도 아니고 정말 있는 그대로 대통령 배우자로서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원래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이 했던 행보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민심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그 민심이 안 좋아지는데 가장 크게 일조를 했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 사람이 외교 활동을 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외교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거를 인정해 준 적 없고 그 누구도 김건희 씨한테 그런 자격을 부여한 바 없습니다. 제발 자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이 김건희 씨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밝혀야 될 일종의 의무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이철규란 자의 그런 궤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과거 김정숙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덕분에 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좀 제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오늘 밤 이 영상은 좀 짧게 가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또 길어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후원해 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다롱님 그리고 또 김경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올린 영상에 또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 이런 것들을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